봐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우리끼리 비밀이다. 알지? 딴데 퍼져나가면 안 돼. 너네 문풀을 안 듣잖아. 인공수는 내용이 존나 가벼워. 근데 너네한테 내가 차마 수업을 3개를 문풀까지 들으면서 이것까지 들으라고 하기에는 강의 부담이 셀 거 아니야. 니 나중에 성적도 주한단 많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너한테도 그런 얘기 안 했어. 성재한테도 그런 얘기 안 했고, 그러니까 겨울방학이면 모르겠어. 겨울방학이면 기간이 기니까 야 하자라고 할 텐데, 여름방학 짧고 후다닥 하니까 인공수 시간에 인공수를 앞에 1시간 정도 나갈 거야. 그렇지? 그리고 내 문풀 수업 있지. 내 문풀 수업을 내가 영상을 다 올려줄게. 다 보고 와서 질문해. 알았어? 문풀 가지고 같이 해줄 테니까. 물론 너네는 돈을 하나만 내는 대신에 부담감이 더 많겠지. 공부를 할 방이 더 많고 해야지. 알았죠? 해줄 그 정도는 이러면 안 돼요. 하여튼 이 정도는 내가 그냥 해줄 테니까 빡세게 해보라고. 인공수만으로 이 시간 날리는 거 너무 아까워. 알았죠? 그러니까 인공수는 솔직히 내가 생각해도 그렇게 자신감도 없고, 그리고 거의 줄줄이 읽는 느낌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1시간 정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어쩔 수 없겠지만 다음 시간에 올 때는 문풀 수업을 다 듣고, 그렇지? 질문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았죠? 혹시 문풀 교재가 쌤비 아니, 내가 만들었어. 이따 프린트 해줄게. 성재는 특히 여행 가서 언제 오냐? 어제 봤는데. 응? 오늘 여행 갔어. 언제 오지? 그래 성재는 있어요. 저기서 3명이에요. 고등학교 방학 안 하면 안 되냐? 특강하기 존나 싫어 진짜. 진짜. 저희 사랑해요. 특강 존나 하기 싫어 진짜. 특강을 매우 싫어합니다. 안 했으면 좋겠어. 사실 너무 글씨가 바꿔야 돼. 정보 같은 거네. 수학이 아닌데? 정보 같은 거네. 야. 나 그래서 정보 1등도 맞습니다. 이거 너 수업 몇 등 나왔냐? 저요? 한 10점 부족한 것 같은데요? 1등까지. 한 개에 200점. 2등 나왔어. 이거 전공상 전사. 레전드. 제가 한 50이건 아니고. 잘했어. 아니, 그랬으면 좋겠어. 천천히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해보자. 네. 실공지능의 이윤이라고 해서 뭐 약간 사회탐구 느낌으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에서 보이지 인공지능이란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결국에서는 너가 어떤 교과서를 보든 간에 이런 과목을 공부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 내용을 줄줄이 먼저 읽는 게 아니야. 교과서거든? 교과서를 뭘 하든 타탐을 하든 일단 제일 먼저 넘겨. 이런 거 공부하는 방법도 알려줄게. 네, 지금 과탐 둘다 1등급을 넘겨버려. 넘겨서 맨 끝에 보면 대단한 점이라고 있어. 맨 끝에 봐봐. 자, 맨 끝에서 두 번째 장. 소리 먼저 피는 거야. 대단한 점이 있잖아. 여기 봤어? 네. 이걸 먼저 보는 거야. 본문을 읽기 전에. 모든 과목은.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요약된 걸 먼저 보라고. 그래야지 내가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어떤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지
먼저 알 수 있잖아. 그치? 이걸 보면 일단 갑자기 인공지능 분명히 본문에서 첫 번째 문단이 뭐였어? 인공지능이라 이었잖아. 대단원 정리한 거 보니까 뭐래? 데이터? 인공지능? 나오지도 않아요. 첫 번째 문단 자체가. 어쨌든 쭉 가서 데이터, 인공지능, 오케이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기계학습의 분류가 있고 퍼셉트론이라는 내용이 있고 활성화함수라는 게 있네. 일단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역사, 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개조이라는 거지. 여기 먼저 한번 쭉 읽어. 그리고 나서 다시 문문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 이런 내용이었구만. 이런 내용이 있구만. 한번 넘어가자고. 한번 집 가서 본문을 한번 쭉 제대로 읽어보셔야 된다. 알았죠? 다시 맨 앞으로 와서 맨 왼쪽에 인공지능의 의미 해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인지학습, 추론, 행동 등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과학기술이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죠. 아,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나 뭐 연구나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연구나 분석을 위한 수집, 저장된 자료 라는 걸 우리가 데이터라고 한다. 이런 거죠. 어찌됐건 그래서 뭐 데이터에 대해서 내용이 쭉 나와 있다가 데이터를 이제 분류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인간들, 사람도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뭐 일단 남자냐 여자냐 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피부색으로 뭐 황인, 백인, 흑인 이런 식으로 이제 피부색으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이 있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도 데이터라는 것도 데이터가 왜 중요한가요? 아니 시발 데이터가 있어야 인공지능이 학습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학습할 데이터를 우리가 이쁘게 잘 분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분류 기준으로 첫 번째가 저장 규칙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가 연산이 가능한 세 번째가 저장 형태라는 분류 기준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됐죠? 근데 이제 저장 형태, 저장 규칙의 유무에는 이제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라는 게 있고 연산 가능성에서는 수치형이나 그다음에 범주형이 있고 그다음에 저장 형태로는 텍스트랑 이미지다. 사실 저장 형태에서는 텍스트랑 이미지라는 거는 그냥 보자마자 느낌이 오잖아. 아, 텍스트를 글을 기준으로 우리가 분류를 했다. 사진의 기준으로 분류했다라는 게 확 하고 느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장 형태에 대한 분류 기준은 별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연산 가능성이 연산이 되냐 안 되냐라는 뜻이겠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예시 좋잖아. 연산 가능성 수치형 데이터는 연산이 된다는 소리겠지. 숫자니까. 평점 키 몸무게와 같은 것들을 연산 가능하더라. 범주형은 학년 이름 혈액형이라는 거지. 그치? 이름을 더할 수는 없잖아요. 혈액형도 더할 수는 없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연산이 서로 다른 두 데이터끼리 더할 수 있냐 없냐 라는 거지. 됐죠? 다음에 저장 규칙의 의무인데 정형과 비정형. 사실
정형이라는 거에서 이름이 정해져 있다라는 소리잖아. 그렇지? 규칙이 있냐 없냐라는 건데 그냥 정형 데이터는 정의된 규칙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저장된 데이터 학년반 이름 평점과 같은 거. 비정형은 특별한 규칙이 없다. 그렇다고 특별한 규칙이 없다고 진짜 내 좆대로 막 집어넣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데이터의 특징에 맞게 저장된 데이터라고 해서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긁어모은 거를 비정형이라고 하더라 라는 겁니다. 알았죠?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13페이지 내용이 끝이고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대단원 정리하기에서 왔을 때 나왔던 내용들을 절반 정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죠? 그 다음 가서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의 학습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결국에 인공지능을 기깔나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기깔나게 만들려면 인공지능을 뭘 시켜야 돼? 공부를 시켜야겠지. 그러면 이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데이터가 준비가 다 됐어.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인공지능을. 공부를 시켜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공부를 시킬 거냐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학교쌤은 나보다 잘 아시겠지? 그 내용? 어? 근데 이렇게 했어요. 수업 이렇게 한다고? 네. 학교쌤들? 네. 진짜 대충하네. 아씨 그리고 애들 수업 갖고 오니까 독하라고 내도 아니면 근데 애들이 하라고 해서 안 하니까 그럴 것 같긴 저상도 아니는데 연습을 하면 씨발 동충동에서 명문이었는데 애들이 점점 더 장애인이 되는 거야. 어떤 애는 투표만 본 다음에 맨날 화장실 가고 한 30분 뒤로 동원이 잘 사냐? 정원이요? 쟤는 수학 공부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래도 나머지는 뭐 잘 많더라고. 저번에 국어 그 마지막에 마킹 스스 틱 그거 갖고 빵점 맞고 빼고 그거 빼는 거잘 맞고. 아무튼 아주 와서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시킬 것이냐라고 하면은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걸 얘를 이제 대표적으로 기계학습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보면은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란 컴퓨터가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하는 인공지능 분야의 대표적인 기술이다. 그냥 인공지능이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그걸 우리 그냥 머신러닝이라고 한다. 기계학습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공부를 시키냐 뭐 예를 들어서 자습을 시키냐 인강을 보게 하냐 아니면 옆에서 1대1 코칭으로 붙냐 라는 것처럼 가르치는 방법으로 첫 번째 지도학습이라는 게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비지도학습. 다음에 세 번째가 강화학습. 혼자 집에서 공부하면 해도 좋아하는데 씨발 내가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4점짜리를 풀고 싶다 그래서 지도학습이 뭐냐면 정답을 먼저 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이거 파리채야 라고 인공지능한테 먼저 보여줘. 알지? 그 다음에 얘랑 비슷하게 생긴 걸 계속 보여주면서 파리채 아니야 파리채 아니야 파리채 아니야 파리채 아니야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이걸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학습의 중요한 점이 정답을 제시 먼저 보여줘. 여기까지 딱 봐도 인공지능한테 먼저 보여주는 거야. 야, 이거 파리채라고 씹새끼야 라고 먼저 보여준다. 이게 지도학습이야.
비지도 학습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내가 막 뿌려. 그치? 데이터를 뿌려서 이렇게 9개의 데이터를 인공지능한테 먼저 줘. 그 다음에 말하는 거야. 분류해봐. 분류해봐 개새끼라고 했어. 그랬더니 이제 인공지능이 그러면은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었어.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거지. 아 너는 지금 얘를 분류를 동그라미 이렇게 도형의 모양끼리 분류한 거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번에 인공지능이 한 번 더 해봐 개새끼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분류하고 이렇게 분류하고 이렇게 분류했다 이거야.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럼 너는 색깔별로 분류를 한 거네 병신아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이렇게 정답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얘가 먼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알지? 정답 안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화학습이 뭐냐면은 얘는 보상을 제시한다. 보상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이 강화학습이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길이 이렇게 있다고 쳐. 차를 여기다 세워놨어. 그치?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야 라고 해. 얘가 가다가 이렇게 가다 꼬라박았어. 빵점. 이렇게 갔어. 너 1점. 이렇게 정답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보상을 주는 거예요. 넌 몇 점이야? 너 몇 점이야? 너 몇 점이야? 높은 점수가 좋은 거야. 알았지? 이렇게 점수를 주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계속 공부시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냥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정답을 먼저 선 제시했어, 지도학습. 정답 안 줬어? 먼저 분류하라고 해, 비지도학습. 행동을 한 다음에 무언가 점수를 부여해, 강화학습. 이렇게 이제 공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알았죠? 네. 족밥이죠? 네, 그냥 그런 것 같다. 하면 되지. 졸려. 몇 시에 주무셨어요? 나 6시. 아이고. 씨발. 비슷하게 주무시고. 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법으로 씨발 특강금지. 됐죠? 어찌됐건. 이제 여기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시킬 것이냐라는 거고 이제 넘어와서 딥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보면은 기계학습의 학습용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그 중에 딥러닝은 컴퓨터가 인공신경망을 여러 층으로 연결하여 학습하는 대표적인 기계학습 방법이다. 아니, 또 기계학습 중에서 또 하나의 방법을 또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 너네 생명 배우니? 네. 그렇지? 너 왜 안 배웠어? 이거 말고 과목 1선은 인공지능 관련 쪽 가는 거 딥러닝이라는 거는 뭘 구성한대? 인공 신경망을 구성해서
해석하는 방법이지. 그렇지. 이거를 이제 딥러닝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아니 인공신경망이 씨발 뭔데? 라는 거지 않을까? 근데 인공신경망이라는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경망이 뭔데?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뉴런 신경세포체 안에 뉴런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되겠지. 뭔 그림인지 알아보지? 뉴런이지. 신경세포 라고 합니다. 가지돌기, 축삭돌기, 신경세포 체에다가 하여튼 어찌됐건 우리 신경세포가 이렇게 생겼어. 대충 그렸어 씨발 이라고 하자. 그러면 많은 거를 이해할 필요는 없고 야 봐봐 너가 봐야 돼. 얘는 신경세포가 뭔지 알아. 너 모르잖아. 그렇지. 이제 우리가 사람이 몸을 이렇게 찔렀다라는 감각이 오잖아. 네. 감각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모든 상관없긴 한데 어차피 감각이 좀 더 잘 와닿으니까 감각으로 하자. 그럼 내가 이걸 찔렀어. 그럼 찔렀다라는 느낌이 내가 자극을 하면은 이 자극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뇌를 거쳐서 다시 쭉 내려. 뇌가 아니어도 돼. 중추신경이긴 하니까 척수로 가도 되기는 하지만 그냥 뇌라고 합시다. 너 생명 안 배웠으니까. 알았지? 그냥 그래서 내려가는 거야. 알았어? 어쨌든 찔렀어. 그럼 찔렀다라는 정보가 이렇게 머리로 와서 넌 찔린 거야 라고 반응이 올 거 아니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 과정이 존나 많은 뉴런들이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어찌됐건 찔렀다라는 감각이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은 정보가 뉴런이 여기도 있고 씨발 쓰겠네. 귀찮아. 알지? 뉴런이 여기도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구조라고 뉴런 자체가. 어찌됐건 찔렸다라는 그림을 보면서 왜 기겁하시죠?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찔렸다라는 감각이 오면은 얘가 이 뉴런이 감각을 이렇게 전달해. 근데 얘가 항상 이렇게 다음 뉴런으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원자가 네 몸을 때렸어. 존나 많이 때릴 거 아니야. 지금도 원자들이 내 몸을 때리고 있겠지. 근데 원자가 때리는 거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나도 작은 반응들은 입력이 돼도 중력값이 안 나. 반대쪽으로 넘어갈 때 여기서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나오는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여기 살짝 붕 떠있어. 떠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붙어있는 게 아니니까 자극이 전달을 하려면 어떤 물질을 쏴야 돼. 스컹크 마냥 방구를 뿌려야 돼. 어찌되건 방구를 뿌리려면 여기 아세틸콜린이라는 거 빡빡빡빡빡 이렇게 분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너무 이제 왜? 네. 왜? 감정이 있어서 안 좋은 얘기 있었어. 알았어. 어쨌든 이 아세틸콜린이 너무 반응이 작잖아? 안 나와. 그러면 다음 뉴런으로 넘어가지 않고 자극이 그냥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착안해서 인공신경막,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만드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거를 우리는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몸에서는 얘를 무슨 세포? 신경세포라고 부르는데 어찌됐건 그러면 딥러닝에서 신경세포를 모방한 것을 우리는 얘를
그러면은 퍼센트론이 어떤 정보들이 오잖아? 그러면 그 정보들에 대한 중요도를 판단해. 숫자를 부여해.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반응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너무 유의미하지 않아? 반응 안 해. 근데 유의미해? 반응해. 이런 식으로 이제 메커니즘을 작동한다. 알았죠? 그럼 이제 퍼센트론을 이제 한번 공부를 하러 가봅시다. 어떤 식으로 C받고 공부를 하나 쓰기가. 다시 와서 지금 왼쪽에 있는 그 다음 장에 왼쪽에 있는 개화 고양이가 보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한테 개랑 고양이를 분류해라는 어떤 목표를 받았어. 명령을 입력했어. 근데 그럼 개와 고양이의 특징을 걔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팔뚝 이런 거 이런 건 개랑 고양이랑 뭐 두께의 차이는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잖아. 생긴 것만 봤을 때는. 그럼 얘는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해? 별로 안 중요해.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코라고 했는데 뭐 코라든지, 그치? 주둥이의 길이라든지 뭐 이런 정보들을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꽤 중요한 어떤 친구들이지 않을까? 그럼 얘네들한테는 가중치를 좀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좀 더 중요한 친구다. 가중치를 조금 더 부여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봐봐. 내가 x1이라는 정보가 있어. x2라는 정보가 있어. x3라는 정보가 있어. 근데 얘는 중요해. 그러니까 얘 x1의 가중치를 오메가 1. 얘는 입력값이야. 얘는 가중치예요. 그렇지? 얘를 가중치를 오메가 2, 오메가 3 이런 식으로 입력값에다가 정보에다가 가중치들을 다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나는 가중 합이라는 걸 구할 거야. 어떻게 하냐? x1 곱하기 오메가 1, x2 곱하기 오메가 2, x3 곱하기 오메가 3라는 가중 합을 구합시다. 그러면 이 가중합을 가지고서 활성화 함수를 잡는 거야. 이 가중합을 내가 x라고 생각을 했을 때 활성화 함수 세타 시그마 x는 만약에 x 값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은 신호를 보내세요. 어떤 상수 c가 나오면서 신호가 나온다는 소리지. 컴퓨터는 1이면 신호가 나오는 거고 0이면 신호가 안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뭐 항상 1이진 않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상수 값이 나오면 신호를 보내겠다. 가중합이 어떤 기준을 넘어가면 신호를 보내자. 근데 가중합이 어떤 신호를 못 미친다면은 신호를 보내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잡자. 신호를 보낼지 말지 하는 이 세팅 자체를 우리가 활성화 함수라고 불러요. 되니?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출력을 하겠다는 소리인데
밑에 있는 문제 3번에 예시로 x1과 x2라는 인정값이 있고 1, 1, 1, 0, 0, 1에 0, 0인데 가중치가 원이 0.3이고 얘가 마이너스 0.4. 그치? 그러면 얘들아 가중합은 얼마가 나오겠어? 얘 마이너스 0.1이지? 얘 0.3이지? 얘 마이너스 0.4지? 너 0이지? 그쵸? 가중치랑 인별값을 곱하고 그냥 더하는 게 가중합이죠. 그때 활성화 함수 시그마 얘가 2 아니면 0인데 가중합이 0보다 크거나 같거나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얘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너는 나와요. 너는 안 나와요. 너는 나와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 해보니 활성화 함수를 거쳐보니 입력값이 1, 0이면 신호를 보내 0, 0이어도 신호를 보내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자. 이게 퍼센트롤이라고 이 과정 자체가 이 하나. 가중치를 그냥 합하는 게 아니고 그냥 2 나올 줄 알았는데. 됐죠? 네. 소감은 1등? 몇 시야? 46분. 하자. 소감은 2는 다음 시간에 시작합시다. 다음 시간에 보자. 인공지능의 역사는 한 번쯤 읽어보시고요. 알았지? 그러니까 저걸 뭐 제가 또 천천히 설명할 건 아닌 것 같고. 보면은 이제 그 다음 장 이때 이제 24페이지라고 적혀져 있는데 인공지능과 수학이라는 내용을 좀 봅시다. 알고리즘과 순서인데 알고리즘은 뭐냐면 그냥 규칙 자체를 그냥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그렇지? 순서는 뭐예요? 그 규칙을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순서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그 정도 알고리즘, 순서 둘은 어차피 같은 규칙을 글로 표현하냐 그림으로 표현하냐 정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다음에 이제 왔을 때 진리표라는 거는 이제 논리 구조를 나타낸 표라는 뜻이고 우리가 집합을 좀 생각을 하면 편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정을 NOT를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물결 P 어떤 명제의 부정이라고 나타냈죠. 그렇지. 다음에 얘를 5R 합집합인데 이렇게 컴퓨터로는 기호를 씁니다. P합집합 Q라고 쓰면 돼요. 그때 그리고 AND 를 P, Q 이렇게 써요. Q집합이죠. 그 다음에 조건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너네가 받아들이는데 어렵지가 않지. 그치? 근데 이제 XOR이라고 베타적 논리학
이라는 걸 배우는데 얘는 기호 자체가 P V 밑에 언더 이런 기호를 쓰거든. 얘는 무슨 소리냐면은 P 합집합 Q이지만 P 교집합 Q는 아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P 합집합 Q이지만 P 교집합 Q는 아니다. 둘 다 만족하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만족한다. 그러니까 P가 참이든 Q가 참이든 둘 중 하나 무조건 참인데 교집합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합집합에서 여기 빼라는 거지. 여기 아니면 여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야 돼. 둘 다 참이면 안 돼. 그러니까 P만 참이던지 Q만 참이던지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둘 다 참이 될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명제를 할 때 이런 거 있어요. P이면 Q이다가 모두 참이 나온다? 참을 우리가 T라고 표현해요. True. P이면 Q이다가 참이 나온다는 건 그럼 P도 참이고 Q도 참이면 되겠지. 저 명제자 참이면 될 거야. 근데 이럴 수도 있어. 얘가 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그냥 이 명제 그 자체가 말 그 자체가 합격인 거 오케이. 그거는 뭐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조건 P가 거짓이면 무조건 P이면 Q이다는 참이 돼요. 이걸 좀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산타이면 나는 내일 뭘까? 선물을 나눠준다 라는 명제가 있다고 했어. 근데 내가 산타야?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산타니까 내가 산타가 아니니까 선물을 나눠줘도 되는 거 아니야? 네. 선물 나눠주면 안 된다는 말은 없잖아. 산타만 선물을 나눠준다는 말은 없다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렇게 선물 나눠줘도 돼. 선물을 안 나눠줘도 나는 산타가 아니니까 문제될 거 있어 없어? 없다.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출발이 거짓이 돼버리잖아. 그러면은 결론이 뭐가 됐건 항상 참임명제야. 그러면 저는 출발이 참이어도 고치고 어쨌든 문제 Q는 나타나는 수행 아니에요? Q는 문제 참이라는 거지. 사실 Q가 참이라기보다 Q가 뭐든 Q가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 나는 내가 산타면 나는 내일 자살할 거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참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얘를 이제 진리표라고 하고요. 어찌됐건 쭉 와서 그래서 이걸 이제 가지고 뭐 할 거냐. 오른쪽에 와보면은 두 번째 문단에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을 그 명제의 진리값이라고 하고 참인 경우에는 true, 거짓인 경우에는 false라고 나타내더라. 오케이. 그리고 그걸 나타낸 것을 진리표라고 합니다. 라는 것이죠. 됐죠? 다시 왔어. 진리표를 한번 만들어 보라네. P가 있고 Q가 있어.
그때 모두 다 true. true versus true에다가 versus라고 합시다. 그때 not p 이제 not q 반대니까 얘들아. 야, true면 얘가 뭐가 돼? 이렇게 반대로 만들어지겠지. 그때 p 합집합 q, p 교집합 q, 다음에 pxor이라고 잡고 p이면 q라고 하지. 됐죠? 합집합 true지. 얘는 true지. 합집합이잖아. 둘 중에 하나만 참여되면 되지. 아, 얘도 뭐야? 얘는 뭐야? 네. 얘는 교집합. 얘는 뭐야? true. 얘는 이렇게 나오죠. 얘는 둘 중에 하나만 참여해야 돼. 이렇게 나오죠. 얘는 true. 이렇게 나오죠. 얘는 뭐야? true. 얘는 뭐야? false. 얘는 뭐야? 가정이 거짓이면 무조건 참여가 아닌가? Q가 참여는 뭐가 됐든 상관없다고. Q가 뭐가 됐든. Q가 Q가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다고. Q가 뭐가 됐건 가정이 출발이 병신이면 그냥 무조건 참이야. 아, 무조건. Q가 참여는 했구나.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진리표를 만들자라는 거고, 이 진리값을 내가 구해봤고요. 통치될 거. 그다음 전문가 시스템 저거는 나중에 하고. 근데 이제 얘를 왜 하냐? 퍼셉트론을 가지고서 얘를 연산하고 싶어가지고. 그치?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퍼셉트론에 적용해서 딥러닝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표를 한번 만들어봤고요. 한번 쑥 가봅시다. 이제 28페이지에 퍼셉트론과 논리 연산이라는 건데, 보자고. 예를 들어서 0 또는 1을 입력값하고 출력값으로 갖는 퍼센트로 생각해보자. 그때 입력값이 x1, x2가 있고 여기에 1, 1, 1, 0, 0, 1, 0, 0이라는 게 있는데 가중치가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야. 그러면은 가중 합은 여기 5고 여기 2고 3이고 0이라고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활성화 함수는 기준이 1이에요. 1보다 가중합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1이 나오는 거고, 가중합이 1보다 작으면은 0이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랑, 그러니까 요 메커니즘이랑 앞에 했던 진리값들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는 건데, 얘를 어떻게 할까? 예자가 없나? 예자가 없네, 이 새끼가. 예자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없네. 신년이. 모르겠다. 그렇지. 근데 얘를 이 표 자체를 그러면 진리표를 가지고서도 이 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렇고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을 진리표로 만들면 입력값을 Q라고 하나를 Q라고 놓고 하나를 P라고 놓고 하나를 Q라고 놓자. 그렇지? 그래서 얘가 true를 1로 놓을 거고 true고 false를 0이라고 잡자. 자, 여기를 ff 치고 f라고 하자. 그때 얘를 가지고 뭐 합집합? 앞에서 합집합으로 했던 것 같은데 논리학 정말 이거 모임이야? 수행할 수 있다 정도? 필요 없고 오케이. 다시 와서 이제 진리표를 가지고서도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다. 어떻게 대충 할 수 있어요 라는 정도의 느낌인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퍼셉트론 하나만 가지고서는 한 개만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P가 있고 Q가 있고 얘 true에다가 true고 true false에다가 false true고 false false라고 하자. 그치? 얘를 가지고 이 XOR을 만들어 보면은 얘가 F고 T고 T고 F가 나오지? 그치? 근데 얘를 활성함수를 못 만들어. 퍼스트론 하나만 가지고서. 여기까지 오케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했던 우리가 이제 퍼스트론 하나만 가지고 했던 거 있잖아. 근데 가중치를 뭐를 잡던 간에 예를 들어서 x1이 있고 x2가 있어. 너를 이제 1이고 1, 0에 0, 1에 0, 0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 진리표에 해당하는 퍼셉트론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x1의 가중치를 a라고 잡고 x2의 가중치를 b라고 해보자. 여기까지 오케이? 와서 가중합을 구하게 되면은 얘 a 플러스 b지. 네. 얘는 얘 a지. 얘는 b고 얘는 0이거든. 네. 그래서 활성화 함수에다가 이 가중합을 넣었을 때 내 목표는 false true true false잖아. 네. 0, 1, 1, 0이 되는 상황을 만들고 싶다. 네. 그치? 이렇게 이제 활성화 함수가 퇴하고 베타야. 근데 봐봐. 내가 A가 B가 뭐가 더 클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치? 만약에 A가 된다는 거는 A가 된다는 거는 B도 된다는 거 아니야? A가 된다는 거는 A 플러스 B도 된다는 거지. 네. B가 된다는 거는 얘도 A 플러스 B가 된다는 거지 않을까? 얘는 안 될 수도 있는데 얘는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명제를 붙이는 거죠. 뭐라고? 명제 붙여서 A를 붙이는 거죠. 아. 네. 아니 이게 컴퓨터 함수라고 보는 거지. 네.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러니까 A, B가 양수라고 치더라도 양수야.
A지? 만약에 B가 여기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A 플러스 B가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내가 기준을 여기다가 놔버리면 B가 들어와 버리는데 A 플러스 B도 들어와 버리지. 네. 안 된다고. 얘는 여기 나와야 된다. 활성화 없이. 근데 내가 기준을 여기다 넣어버리면 이거 이상은 다 잡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A도 잡히고 B도 잡히고 A 플러스 B 잡히겠지. 네. 음수라고 생각을 해보지. 양수라는 말 있어. 여기다. 영 넣었을 때 여기 나와야 된다. 오케이. 음수라고 쳐보자. A, B가 싹 다. 예를 들어서 여기 A 있고 여기 B 있고 여기 A 플러스 B가 있어. 여기 0이 있겠지? 와서 0일 때 활성화 값이 0이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럼 기준을 여기서 넣으면 되겠어? 안 되지. 그럼 0일 때가 1이 나와야겠지. 네. 그럼 기준을 양수로 잡아버리면 싹 다 안 될 거 아니야. 네. 뭐든지 다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퍼셉트론 하나만 가지고서는 이 진리표를 가지고 이 진리표에 부합하는 이런 구조 자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SOR을 만든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뭐냐면 퍼셉트론을 여러 개를 붙여야겠다. 라고 해서 30페이지에 있는 다중 퍼셉트론과 벤타적 논리학의 연산이라는 내용입니다. 됐죠? 이 내용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러면 지금부터 앞에서 내가 좀 굵은 내용만 설명한 거거든? 네. 그럼 맨 앞에서부터 본문 한번 쭉 다, 내가 수업한 데까지 쭉 한번 다 읽어. 알았죠? 나는 끝에 좀 해볼게요.